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신규철TV 소문의 진실 이영민입니다. 남자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6만 2천 명의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자궁경부암. 해마다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 자궁경부암은 접종만 하면 100%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라는 거죠. 그럼 예방접종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이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에게 백신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HPV 바이러스가 여성에게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남성도 감염이 돼서 다시 여성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남성 청소년에게도 HPV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특히 호주에서는 남성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발병률이 76%나 감소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남성들도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소실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남성 청소년 무료 백신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비용적인 문제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부터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줄임말 모르면 따라가기 어렵죠? 저도 젊어 보이고 싶어서 배워보려고 노력도 하는데요. 오늘은 좀 충격적인 줄임말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되는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월거지, 전거지, 빌거, 엘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 그러니까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가 되겠죠? 초등학생이 쓴다고 하니 좀 끔찍한데요. 여기서 엘사는 겨울왕국에 나왔던 공주님이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사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이렇게 친구들의 주거 공간을 비꼬고 또 비웃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내년이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벌써부터 들뜨고 떨린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선행학습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고민보다 이런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네요. 너는 어느 아파트 사니? 또 몇 평에 사니? 이런 질문 말고 우리 같이 놀자, 우리 함께 친구하자 이런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뜨거운 국물, 뜨거운 찌개,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암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식도암입니다. 식도암은 세계 암 사망률 6위를 차지하는 암인데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으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길거리 뜨거운 어묵 국물도 좋고 추위를 녹여주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즘인데요. 식히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그냥 삼킬 때 그 열기가 식도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암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먹는 행위를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식도암에 원래 술이나 담배 그리고 탄 음식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 같은 때 뜨거운 음식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없어 무서운 식도암을 위해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호호 불어 식혀 드세요.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 정보를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꿀팁은 가습기 사용입니다. 겨울철 가습기 사용은 실내 습도를 높게 해서 빨리 따뜻해지고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건조함을 방지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것은 일석이조겠죠?
두 번째는 난방 온도 조절 방법인데요. 5시간 이하로 짧은 시간을 외출할 때는 완전히 끄는 것보다 평소보다 2, 3도 낮게 틀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완전히 꺼져서 차가워진 실내를 데울 때 들어가는 연료가 켜놓은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아낀다고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는 낮은 온도로 끄지 않고 유지하는 습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창 단열 방법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기 위해 창틀에 문풍지를 쓰기도 하고 유리창에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에어캡보다 좋은 것이 단열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유리창에 뿌리는 단열 스프레이는 에어캡보다 1, 2도 정도 효율이 좋을 뿐만 아니라 창문도 투명해서 외관상 보기가 좋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적절한 난방으로 절약도 챙겨야 하지만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세요. 휴일에 아프면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병원 가는 일을 고민하게 되고 약으로 버티며 월요일이 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시간에 따라 약값도 달라진다는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 약국에서 조제비를 더 내야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이나 공휴일엔 약값이 더 비싸지는데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 거의 20년이 다 된 제도입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약을 지으면 조제비가 30%나 가산됩니다. 약을 조제하는 조제료 외에도 복약 지도료 등이 포함되어 약사의 인건비가 되는 것인데요. 평소 잘 살펴보지 않았던 약봉지나 영수증을 찾아보면 야간 또는 공휴일 항목에 따로 표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일 접수 시간 6시 기준이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미뤘다 약국에 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챙겨보시면 어떨까요?